나마스테, 나마스카. 어제 오늘 뭐 제가 영상으로 시골에서 일어난 일상에 대해서 길지 않은 시간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잘 보셨는지요? 뭐 거기다가 연출할 수 있는 뭐 능력도 실력도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짧게 잘라서 올렸는데요. 사실은 더 재밌고 그럴듯하게 연출인데 아무튼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라고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카메라를 들고 이동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하다 보니까 제 모습도 못 비추고 그냥 제 음성과 이렇게 밖에 있는 밭의 풍경 같은 정도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뭐 근데 그 주인공이 제가 아니고 그 밭이었기 때문에 고추를 심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과물을 냈고, 그리고 고추를 심는다는 욕심보다 말씀드렸듯이 풀을 뽑는 게 주목적이었고요. 해서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조심하면서 느릿하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서 염소도 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데려올 수 있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네요. 제가 다 이룬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또는 애정과 도움들이 함께해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마음에 들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되니까 제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조금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그냥 마음속에 마치 빚진 듯한 느낌과 감사함은 꼭 전하고 싶어요. 직접 이 이야기를 듣든 안 듣든 간에 마음은 눈도 없고 귀도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에 이렇게 마음 전해봅니다. 제가 저를 대상으로 이렇게 앵글을 잡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그걸 편집을 하면 좋을 텐데 막 일이 진행될 때는 저 자신도 이렇게 약간 경황이 없어서 카메라를 켜지 못하고 이걸 지나고 난 뒤에 저걸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좀 아쉬움이 좀 계속 남아요. 이제 제가 직접 손으로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카메라라도 꼭 켜서 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편집해서 좀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염소를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마무리 또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염소막에다 몰아놓고 사료 부어놓고 물 좀 떠주고 왔는데 물을 좀 급수하는 그 부분이 좀 손을 봐야 되겠고, 이 큰 염소 한 마리는 힘이 워낙 세서 이 목걸이라고 하죠. 이걸 뗐어요. 그냥 쿵
이렇게 높이 뛰기를 하니까 축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우선 두고 왔는데, 내일 그 목줄을 다시 하거나, 또 저번에 말한 것처럼 앞발과 뒷발을 이렇게 이 정도 그 길이로 이렇게 줄을 묶어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풀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간 자유를 구속하긴 해도 그 염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단 나무 울타리가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거기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근처에서는 매놓으면 목줄을 해놓고 있으면 그 근처밖에 못 움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발과 뒷발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행동 반경이 커지지는 않지만 그 울타리도 뛰어넘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풀을 아마 뜯겠죠. 주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풀을 저는 처리를 해야 되고, 깎자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들고, 그리고 깎는 것 자체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아주 그 식욕이 왕성한 염소를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고, 이번에 그 염소막을 짓고 그 안에 일단 5마리를 넣습니다. 가까운 분이 2마리 기증해 주시고, 또 김길수 선생이 집에서 1년 동안 키우던 거 새끼까지 낳는데, 새끼는 거기에 그냥 두고요. 다시 또 새끼를 뵙다고 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일은 제가 다 조금씩 시간이 걸릴지라도 해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소소한 마음, 또는 저는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무슨 농장도 아니고 뭐 그 명명하기 어려운 그런 뭐라고 해야 된대요. 취미 활동 이상은 넘고, 그렇다고 발을 완전히 담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조금은 그래요. 제 위치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그냥 뭐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에 그 방금 표현한 대로 소소한 만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뭔가를 서로가 나눌 수가 있다면 그것 또한 기쁨이 될 것 같고요. 그 생각하기는 그런 주제를 한번 말씀 올려볼게요. 그 운명과 숙명이라는 그 두 단어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글쎄, 전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 또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단어적인 느낌, 그리고 그런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것 뿐이죠. 운명은 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렇게 큰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중에 수많은 난관과 또 돌파해야 되는 장애물들도 있겠고, 그리고 자기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바꿔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위인전기들을 보면
운명을 순종하지 않고 운명에 따른다기보다 운명을 개척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표현대로 저도 받아들인다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운명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큰 길에서 자기가 의지대로 코스를 바꾸거나 피해가거나 돌아서 그 목표 그 물을 향해서 다가설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겠고 좀 텀도 있겠고 쉼도 있었고 그리고 고꾸라져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겠고 그걸 역경이라고 한다면 넘어서서 이제 자기가 목표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성공이 꼭 물질적인 부와 명예 또는 권력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걸 성공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숙명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숙명은 정해져 버린, 그래서 비껴가고 돌아가고 되짚어가고 해도 그조차도 정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운명, 그런 표현보다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숙명, 라이벌 관계, 상대적인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인과관계나 인연을 얘기할 때 숙명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왜? 비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운명이란 말보다 숙명이란 말이 때로는 친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제 돌아오면서 형한테 들은 얘기는 누군가가 또 제 가까운 아우쯤 되는 친구인데 굉장히 순하고 선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악함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보기에는 약간의 그 키 큰 저기 아프리카 토인이 연상되기도 하고 약간 고릴라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볼품은 없는 인상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내면은 정말 따뜻하고 예쁘고 착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운명이든 숙명이든 그 얘기를 꺼냈는데 병원에서 제가 작년과 올해 만난 친한 사람들 2명이 그 친구를 포함해서요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2 사람 다 아깝고 착하고 저한테도 잘해 주었고요. 제가 또 그 친구들한테도 각별하게 친하고 잘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최근에 5월 중에 입원했을 당시에 전화가 왔었어요. 형님 그 강나루 식당이 어딘지 아세요? 그래서 잘 알지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먹방처럼 하는 거, 그래서 저보고 시골 우리 동네 근처거든요. 시골에 언제 가느냐고, 자기가 비트코인을 좀 해서 옛날부터 돈을 좀 벌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걸로 밥도 사고 뭐 그러겠다 하면서 아주 맑고 경쾌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뭐
김길초 선생 가족들까지 자기가 사겠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다 좋은데 지금은 내가 병원에 있어서 못 얻어먹겠다 그랬더니 그럼 언제 나오냐고 해서 곧 나가긴 할 텐데 지금은 못 가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마지막 못 간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통화이고 그 친구한테는 비트코인을 번 돈으로 사는 밥을 못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행히 총각으로 살던 친구라 뭐 그렇게 뒤에 남겨진 건 없는데 그냥 가슴이 아릿하고 그냥 좀 뭐랄까요 슬픔이 폐 쪽 어디에서 꽉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산다는 거 또는 태어남과 죽음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최근에 어떤 그 분이 댓글을 좀 길게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교도이시거나 스님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단어적 표현 보면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무의, 뭐 없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존경스럽고 공감은 합니다. 다만 주제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논리적인 것도 좋지만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이 살아가는 이야기, 아까 표현한 대로 소소한 이야기, 그래서 서로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꺼집어냈던 것은 주제가 어떤 것부터 해야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저를 포함한 또 가까운 이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주제를 삼았던 거고 아직도 그 주제에서 비껴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 다음에 그 세상 이후로 떠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공간은 또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어지면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좀 겸손하자는 거죠. 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살아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 현상계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덧없고 무의하고 없음 있는 것을 왜 없다고 하죠? 그 없음의 끝은 어디 극락이고 천국이고 이런 거 사실 살아있으면서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뒤로 미뤄도 그런 상상은 되지 않을까. 종교가 그 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요즘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뭐 좀 결례스러운 얘기지만 제 표현보다는 그 다른 분의 표현을 인용할게요. 어떤 택시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수녀님한테 그랬대요. 자기는 다이렉트로 이제 그 하나님한테 신께 연결하고 싶다고 교회도 좀 다녀봤는데 중간 마진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중간 마진 챙기는 분들 꼴 보기 싫다고 다이렉트로 기도하고 집에서 그냥 자기가 마음 불편하고 또는 기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대요. 중간 마진을 챙기는 사람들 스스로 그런 역할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지 않나. 그리고 좀 더 이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에 좀 더 애정을
가져져야하지 않나. 금전적인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신을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